생각을 잃어버린 사회. 자유라는 단어는 시대에 따라 이상한 의미를 지녔다. 로마스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에 자유란 강력한 의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숙주를 약탈할 권리를 의미했다. 영어권 독자들 대부분이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블루투스를 고결한 언어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한 지방자치 단체에 60%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사설 군대를 고용해 도시를 포위했다. 그 때문에 브루투스의 친구 키케로는 그를 부드럽게 꾸짖기도 했다. 오늘날 자유라는 단어는 산악계 건물들을 사용할 때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경우를 제쳐두고 생각하며 자유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외국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국가의 자유, 다른 하나는 시민이 합법적인 직업을 추구할 자유이다. 질서가 잡힌 세계에서는 이들 모두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앞의 자유는 절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지금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싶다. 시민의 자유는 종교적 관용의 형태로 현실 정치에 반영되는데 개신교도 카톨릭교도 상대 진영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17세기 널리 채택되었다. 그들은 100년 동안 서로 싸운 끝에 30년 전쟁으로 절정의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유혈 사태가 끝난 뒤 양 진영의 균형이 처음과 거의 같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네덜란드인의 주축이 된 천재 사상가들은 모든 사상이 쓸데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르며 그러니 성찬식의 포도주와 빵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는지 성찬식에서 평신도에게 성작을 허용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적 관용이라는 교리는 네덜란드 왕 윌리엄 3세와 함께 영국으로 건너왔고 영국은행과 국채도 함께 왔다.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상업 정신의 산물이었다. 그 시기 신학적 자유에 대한 가장 위대한 옹호자는 존 로크였는데 그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부와 최대한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 자유주의의 전통 속에서 그의 후계자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종교의 자유 외에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함부로 구속할 수 없는 신체의 자유가 19세기 동안 적어도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정도는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안정했고 지금은 지구 표면의 대부분 국가에서 실제로나 이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것 중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스탈린은 국민 투표 결과에 따라 평화롭게 권력을 내놓은 처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존중하지도 않았다. 나는 민주적 대의정부가 그것을 실행 가능하게 만든 데 필요한 관용과 자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선의 형태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민주적 대의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필요한 협상과 타협에 대해 훈련 없이 한나라의 즉각 이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몇 년 전 발칸반도의 한 나라에서는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정당이 상대편 당의 의원들을 부족한 의석수만큼 사살한 적도 있다. 서구인들은 크로멜과 로베스피에르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잊은 채 이것이 발칸반도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다.